아, 차가 막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올립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 시즌입니다. 아직 졸업 전인데 성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면접은 보고 다니는데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고 면접 과정에서 나오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린라이트들이 좀 제법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취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인사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직접 내가 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서류부터 1, 2차 면접까지 진행도 많이 해봤고 타부서에서 사람 잘 뽑는다는 이야기를 평을 들어서 타부서 사람들도 제가 채용을 대신해주고 그랬어요. 물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고 뭐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취업 지원을 자꾸 해요. 내가 이제 인사를 총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지원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스펙.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전공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수준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높은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희들 안 뽑아요. 저는 안 뽑았어요. 왜냐면 뽑아야 안 올 게 뻔하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회사마다 이 바라는 그 적정한 학력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대학과 과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대학, 그러니까 지잡대라고 하죠. 지잡대 출신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 대학 이름 보고 그럴 때 보면은 이런 대학을 왜 가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쉽게 말해서 학력 인플레이션이에요. 대학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등록금만 내면 입학시켜주는 대학에 가서 대졸로 4년 동안 소송세월하고 부모님 돈 다 쓰고 기득불이 하나 뽑아먹고 이제 화이트 칼라로 오겠다고 설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블루 칼라도 아주 단순적으로 가야 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화이트 칼라를 하겠다고 도전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이에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과들은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철학과 필요하겠어요? 회사에서 국어국문학과 필요하겠냐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공대 출신들이 지금 나가리 되는 판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는 인문계가 득세를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들은 아닌데 대조인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하나 물어봐요. 태권도 학과가 있던데 유도학과도 있고, 특히 예체능계 뭐 바이올린 전공을 했다는 그거를 전공했어. 아니 대학에 가서 그걸 왜 해야 되지? 태권도라든지 뭐 유도라든지 이게 무술인데, 무술이는 무술에 집중을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대학 차원의 그 학문적 수준이 필요하냐 이거지. 그래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런 의미 없는 과들이 너무 많아요. 피아노 학과 뭐 이런 거. 피아노만 잘 치면 되지 대학을 왜 가냐고. 물론 뭐 피아노나 이런 것들 이론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기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많아요. 이런 과들 출신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뽑겠습니까? 4년 동안 태권도 태극 팔짱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신 분이 기업체에 와서 뭘 해? 그러니까 학력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전공 그렇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공과 무관한 전공, 이런 전공들이니까 당연히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참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다들 뭐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한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사실은 서류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넣었는데 서류가 탈락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10명 뽑는데 지원자가 5만 명 왔다. 5만 명 지원자 못 보니까 다음 볼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다 커트라인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진행을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지원서가 100장이 들어오건 200장이 들어오건 제가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지원서의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읽어봐요. 그하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사실은 얼굴입니다. 얼마나 호감도를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건 참 좀 불합리할 수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기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그 얼굴형이라든지 경향, 성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인기가 이것 때문에 말단 인사 담당자에 의해서 내 서류가 커팅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인사의 경험이 있다 보면은 이 사람 얼굴 사진만 봐도 사실은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입사 서류에 적힌 내용들을 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쭉 보는데,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면접에 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항상 그 면접을 하면은 2배수, 3배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이 된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보는 거고, 그리고 내정된 사람들 중에 안 올까봐 그래서 조금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서류에서 탈락이 됐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눈을 낮춰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수준에 맞는 회사를 빨리 찾아가는 게 급선무인데, 그건 또 싫지. 공급 많이 주고 일 편하고 네? 그 자리 보장되고 정년까지 짱짱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직장은 없어요. 정자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천하의 절색이면은 그게 본인 역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단한 욕심들을 부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헛바람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현실과 괴리 되는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찮게 여겨지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단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맞으면, 제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한 반에 보통 50명 이상, 6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앞서 나가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취직한 친구하고, 그러고 60분에 60이거나 60분에 59이거나 하는 애더라고. 지금 인생의 이제 황혼기, 이제 저희들도 수학기, 그러니까 이제 낯가리 이제 거두고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도달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게 성공한 놈도 없고 완전히 쫄딱 망한 놈도 별로 없어요. 외려 어떤 경우에는 60분에 59나 58 했던 놈들이 지금 더 잘 된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길게 보고 승부를 내야 되는 거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지금 정말 절망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런데 우선은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하면서 거기에서 회사라는 게 어떤 거고, 조직이라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단서라든지 힌트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근데 자꾸만 자기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성과만을 기대하고 자꾸 시험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취업활동 1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해서 1년 반까지라고 봅시다. 안 되면 그냥 취업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야 돼요. 아니면 눈 낮춰가지고 다른 곳을 가든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회사에서 보는 눈과 당신의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만 날리는 거니까 그만 포기하라는 시그널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취업을 2년, 3년 이렇게 끌고 가면은 점점점 취업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3년, 1년 이상 놀았다,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일단 문제가 있는 대로 봅니다. 그 사정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정이 뭐 부모님 앞에서 간병을 했다든지 뭐 이런 핑계라면은 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딱히 갖다 댈 변명이 없을 거예요. 계속 취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거부한 일을 내가 왜 뽑아? 내가 자선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사람은 나 취업 안 된다 그러고 몸으로 배우는 일을 하든지 창업을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프랜차이즈 이야기 좀 전에 올렸거든요. 프랜차이즈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는 데서 다 날리니까 오로지 내 아이디어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옵션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